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 번째 시간이죠.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문제가 또 쉽다고 해서 또 중요한 부분 놓치시면 안 되니까 본 강의 충실히 듣고 오셔서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좀 쉽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몇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있긴 하지만 자, 5.1 단원 펴 두시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가 자,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야 되죠. 우리 시스템 분석가로서 오류를 대비해서 체크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고요.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시스템의 상태나 또는 구성 요소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 각 부분별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해서 네가 못하면 너 혼나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어요. 자,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할 사항으로 역시 거리가 먼 것은 신뢰성과 정확성 고려하는 거 맞고요. 시스템의 상태, 구성 요소,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고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래밍에 관한 상식 수준을 고려해서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오류에 대한 체크 시스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도덕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뭐 가장 쉬운 과목이 도덕이 아니었습니까? 그쵸? 물론 생활을 예쁘게 안 하신 분들은 도덕이 어려웠겠지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우리가 산업기사로서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로서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할 때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프로세스 전개 사상을 통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표준화를 두는 거 맞는 말이고요. 오퍼레이터의 개입을 많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 예외사항 처리 방법에 유의해야 되고 하드웨어 기기 구성 및 처리 능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4번 문제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역시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프로세스 전개의 사상을 통일한다는 거, 성능 고려한다는 거,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거 다 맞죠? 틀린 것은 라번이에요. 고려할 필요 없으며 아니고요. 분류 처리를 가능한 최대화한다.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라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2 단원으로 넘어가서 표준 처리 패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넘어가 보세요. 5.2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 되는데,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용어를 묻는 거예요, 용어를. 우리 교재 다시 앞쪽을 살짝 보면, 5.2 단원의 표준 처리 패턴의 용어는 1번이 변환. 그죠? 영어로도 받으셔야 돼요. 산업기사는 특히 영어로 잘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정렬, 소트. 그 다음에 병합, 머지. 대조, 매칭. 갱신 업데이트, 분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보고서 리포팅, 추출, 그죠? extract, 조합, collate, 생성, generate. 자, 요거 영어로도 같이 받으면서 이 용어만 알면 쭉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입력 매체인 종입 테이프나 이런 그 펀치 카드 이런 것들을 자기 디스크에 수록하는 표준 패턴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종이 테이프나 펀치 카드나 자기 디스크가 전부 다 뭡니까? 매체를 의미하는 거죠. 매체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 이 매체에서 이 매체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 역시나 테이프 파일에서 수록된 내용을 디스크에 수록하는 처리는 처리 패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게 되겠나? 이거는 컨버션이죠.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가나다라의 매체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체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컨버션의 변환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콜레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조합을 나타내는 말이고. 조합. 익스트랙트는 추출. 그렇죠. 추출을 나타내는 말이죠. 업데이트는 갱신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5.2 단원의 이 10가지 용어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무조건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머지죠, 머지. 머지가 뭐지? 이렇게 묻는데, 이 머지가, 머지가 병합입니다. 병합. 머지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머지가 병합입니다.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합하는 거. 그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파일로 합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병합, 머지라고 합니다. 4번 문제도 역시나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것이니까 머지. 정답 다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머지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도 컴퓨터의 처리 효율이나 파일의 보관 등을 고려하여 같은 파일 형식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합병, 병합 또는 머지라고 하고요. 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두 개 이상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머지가 시험에 여러 번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그 문장이 바뀌면서 근데 그 공통적인 것은 이제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로 합한다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7번 문제도 머지죠. 머지.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로 정리하는 거.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로 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는 머지가 아니에요. 그죠? 프로세스 처리 패턴 중에서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대조하여, 그러니까 대조가 뭡니까? 매치시킨다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 풀다가 두 개의 파일이다 머지 이러면 안 되고요.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만드는 게 머지라면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대조하는 것은 매칭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9번 문제는 마스터 파일 안에 정보 변동에 의해서 추가 삭제 교환을 하고 새로운 마스터 파일을 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추가 삭제 교환해서 새롭게 만든다, 뭐 한다, 새로 고침한다, 업데이트 한다 이 말이죠. 업데이트, 갱신한단 말이고요. 역시 10번 문제도 추가 삭제 교환하고 새로운 마스터 파일을 작성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갱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지도 많이 나왔지만 업데이트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11번 문제도 업데이트죠. 갱신이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추가, 정정, 삭제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갖는 것은 업데이트를 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항상 최신의 그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를 항상 시켜주잖아요. 그죠? 자, 12번 문제도 업데이트고요. 뭐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13번 문제도 업데이트죠. 추가, 삭제, 변경하여 항상 최근의 정보를 갖는 거. 자, 14번 문제는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14번 문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와 그죠? 만족시키는 정보와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보를 서로 분리하여 추출하는 거. 이게 뭡니까? 분배시킨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창이 떴다. 그죠? 자, 5.3 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5.3 단원은 오류 검사 시스템인데 자, 오류도 항상 우리가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 오류 검사 시스템 중에서 체크 시스템은 컴퓨터 입력 단계의 체크와 계산 처리 단계의 체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 단계의 체크와 계산 처리 단계의 체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컴퓨터의 입력 단계의 체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였죠? 자, 입력 단계 체크에 해당되는 것은 일괄 합계 검사, 그리고 순차 검사, 균형 검사가 입력 단계의 검사가 되겠고 그러니까 입력 단계와 계산 처리 단계를 구분했을 때 불일치 레코드라는 것은 이제 계산 처리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가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격리 장부 처리 시 차변과 대변이란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로 기억하라 그랬었죠. 차변과 대변 나오면 균형 검사, 그렇죠? 밸런스 체크라고 하죠.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서로 일치하는가, 그죠? 서로 합계가 일치하는가, 요걸 체크하는 거니까 균형 검사가 맞습니다. 정답 다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컴퓨터의 입력 단계의 체크 중에서 입력 정보를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항목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가 분명히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 결국 합을 계산해놓고 그 합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니까 이게 일괄 합계 검사라고 하죠. 다음번에 일괄 합계 검사 배치 토탈 체크라고 합니다. 자, 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수동 계산 결과랑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 배치 토탈 체크인 일괄 합계 검사 라번이 되겠어요. 자, 요 3번 문제가 여러분 교재의 정답에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교재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제풀이 강의를 보면서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니까 3번 문제 정답은 다번에 배치 토탈
토탈 체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도 가끔씩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5번 문제는 입력 데이터의 특정 항목의 합계값을 미리 구하여. 자, 역시나 이것도 일괄 합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치 토탈 체크라고 하고요. 자, 6번 문제는 입력 자료의 어떤 항목이 논리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유효 범위 체크가 되겠죠. 리미트 체크라고 하고 정답 가버립니다. 자, 반드시 영어로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산업기사에서는 가나다라가 영어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7번 문제는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 체크 중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두고 이것을 입력된 수치와 비교해서 체크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한값과 하한값을 두는 거니까 범위를 지정해 놓는다는 얘기겠죠. 역시 범위 체크가 되겠고요. 자, 8번 문제는 컴퓨터로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와 그리고 컴퓨터로 처리한 데이터의 개수가 같은지를 여부를 검사하는 거니까 카운트한다는 의미겠죠. 정답은 데이터 카운트 체크라고 합니다. 자,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9번 문제는 자, 가중치 체크 디지트를 구할 때 83294를 체크 디지트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제가 본강에서 아마 주민등록번호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원리랑 똑같아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순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제가 그 엑셀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엑셀 화면을 엑셀 아시죠? 엑셀 화면에서 자, 무슨 말인지 1번부터 제가 엑셀 화면을 띄워놓는 이유는 산수 계산이 잘 안 돼서 띄워놓은 겁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지시한 것은 83294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8 3 2 9 4라고 입력을 해놓고요. 83294. 그 다음에 가중치를 밑에다 그대로 씁니다. 가중치가 87654라고 돼 있죠. 그러면 8 7 6 5 4라고 적어 놓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시험장에 가서 엑셀 화면 띄워놓고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종이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두 개를 다 곱합니다. 88이 얼마? 64. 근데 우리가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엔터 치면 88이 64.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 채우기 핸들에서 옆으로 끌면 나머지가 다 곱하기가 된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2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코드값 곱하기 가중치를 곱했어요. 그리고 구한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합을 구할 때는 우리 엑셀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죠. 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거 전체 다 더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전체 합이 158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의 결과 158을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엑셀에서 우리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mod라는 함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엑셀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자, 얘를 뭘로 나눈다? 컴마 10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엔터 치니까 나머지가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돼요. 158 나누기 10 하면 나머지가 8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가 개수가 뭐였어요? 개수가 1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에서 방금 계산한 나머지 값을 뺀 값이 체크 디스크래요. 그러니까 10에서 뭘 뺀다? 방금 구한 이 8을 뺀다는 얘기죠. 10에서 8을 빼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자리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맨 끝자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받은 값이 83294죠. 83294의 맨 끝자리가 뭐야? 2가 들어야 되니까 정답은 답번에 83294까지 나오고 맨 마지막에 2가 나오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이걸 구한 거죠. 이 2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 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입력받은 수를 쭉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가중치 값이 나오면 그 가중치 값을 아래쪽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다 곱합니다. 88이 64, 37이 21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죠. 다 더해줍니다. 더해서 그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개수를 가르쳐 주죠. 이 개수를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요. 나머지. 그리고 그 개수에서 이 개수에서 나머지 8을 빼게 되면 남는 이 2가 마지막 체크 비트가 된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정답은 답번이니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자, 메모리 내부의 검사 및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데 방금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게 뭡니까? 체크 디지트 검사라고 하고요. 11번 문제는 컴퓨터에 의한 계산 처리에 앞서서 오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항목에 논리적인 어떤 모순 여부를 체크하는 거니까 논리를 영어로 하면 로지컬, 그쵸? 정답은 다번에 로지컬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자, 12번 문제는 컴퓨터 처리 단계에서 체크는 컴퓨터의 입력 단계 체크와 또 계산 처리 단계 체크로 구분한다는 거 앞서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계산 처리 단계의 체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일단 정답은 다번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항목의 내용에 숫자 위에 다른 문자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은 숫자 체크로서 요거는 계산 처리가 아니라 입력 단계의 체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다번이고요. 자, 체크 시스템에서 계산 처리 단계 오류 방법에 아닌 것은 계산 처리 단계 오류 말을 자꾸 더듬어요. 그죠? 자, 계산 처리 단계에서 오류 검사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입력 단계 체크의 오류 검사 방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처리 단계가 아닌 것이 다번의 숫자 처리 단계라고 설명을 했고 역시나 계산 처리 단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숫자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번 문제와 13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문장으로 길게 나오느냐 뭐 단답형으로 나오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컴퓨터 처리 단계 체크 중에서 계산 처리 단계의 체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이니까 뭐다? 불일치 레코드 체크가 되겠고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오류 체크로서 역시 계산 처리 단계에 수행되는 것은 물었으니까 라번의 한계초과 체크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 교재 지금 문제 풀고 있는 바로 앞 페이지에 넘어오게 되면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갈로 2번의 메뉴에 계산 처리 단계 검사 방법이 1번 불일치 레코드 검사, 2번 오버플로 검사, 3번 중복 레코드 검사, 4번 부호 검사, 5번 제로 균형 검사, 6번 불능 검사. 그리고 왼쪽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12가지가 나온 거 있죠. 그죠? 12가지가 컴퓨터의 입력 단계의 검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단계 검사 방법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죠? 계산 처리 단계의 검사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없고 5.4단원으로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설계 단계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설계서 작성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항상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대 효과는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그만뒀다든가 인사이동 시 결함을 방지할 수 있고 시스템의 수정 유지 보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컴퓨터 기종 변경 시 생산이 떨어진다. 이거는 설계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물론 이 가나다라가 설계서뿐만 아니라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문서화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 설계서는 프로그래머에게 주는 작업 지시서의 역할을 한다. 그쵸? 프로그래머에게 이거 이렇게 작업해라고 작업 지시서. 그게 설계서의 의미가 되겠고요. 프로그램 설계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프로그램 설계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팀장이 그 프로그래머에게 뭐뭐 만들으라고 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다는 말은 잘못됐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자, 3번 문제는 프로그램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은 그랬죠. 입출력 설계표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래밍 지시서 있어야 되겠고 시스템명, 그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 있어야 되겠죠. 요거 명세서는 아니고요.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프로그램 지시서 역시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관리 책임자명은 필요가 없고요. 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처리의 개요, 작성 기간까지도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가번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5번 문제 역시 프로그램 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프로그램 아이디 있어야 되겠고 입출력 일람, 그죠? 입출력을 언제 했는지 프로세스의 흐름도는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은 다번이고 처리 명세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프로그래밍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프로그래밍 지시서, 프로그램 작성 기간 및 비용, 그죠? 사용자의 운영 개요, 이거는 아니죠. 입출력 일람 처리 개요, 이렇게 보시면서 정답은 나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 지시서에 관련된 얘기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페이지 살짝 넘겨서 참고 표시 있죠. 당구장 마크해 보시면 프로그램 지시서에 포함되는 것은 프로그램 아이디, 입출력 일람 처리 개요, 프로그램 작성 기간 및 비용, 그리고 설계서 작성자 명 있다는 거, 요 5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또 열심히 달려왔고요. 프로세스 설계 부분과 또 프로세스 설계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디지트 오류 체크, 오류 검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정리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제5강 시스템 평가와 문서화 상당히 중요하죠. 문서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